안녕하세요. 아시아 친선대사 5기 여러분.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열정과 도전과 실천을 보여줄 아시아 친선대사의 도전조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역사를 만들 거예요. 어? 저같이 평범한 청소년, 청년이 한국을 대표한 걸 넘어서 아시아를 향해서 위대하게 열정을, 도전을, 꿈을 실천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시아 친선대에서 활동했던 많은 청소년, 청년분들이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뜻을 한국을 넘어서 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19년 동안에 한국을 세계에 알려왔던 바는크와 그리고 아시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발전재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역사의 미래가 바로 19년 동안에 한국을 세계 홍보했던 방크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아시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시아 발전재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지금부터 아시아 역사가 바뀔 수 있다고 또는 창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청년의 꿈이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한국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한국 또한 아시아에 포함되고 한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아시아의 역사를 만드는데 기여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시아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시아 친선대사로서 이제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꿈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청년과 또는 청소년들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위대한 생각, 사상, 실천, 발명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시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국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시아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이 여러분 개인 차원의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꿈을 꾸는 게 왜 중요하냐면 2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정말 한두 사람의 꿈 때문에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이 희생당했던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꿈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젊었을 때 꿈을 제대로 꾸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만의 어떤 미래가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일본 역사에서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30년대 사람인데요. 일본 에도 시대의 교육자이고 일본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리더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웃나라였던 조선, 우리 한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일본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그 이론을 제공했었고 그리고 명성황후 시의 색깔을 조종했던 이노우에 가오리 스승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꿈 때문에 이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 소네 아라스케 바로 일제 한반도 침략의 선봉자들이죠.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교육을 받고 조선을 침략을 했고 또 조선을 침략을 해서 바로 아시아에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었죠. 이 사람이 그 당시 일본 젊은이들한테 어떤 꿈을 심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과 만주 그리고 중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그리고 약자에 대한 착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본은 조선을 빼앗은 후에 만주를 무찌르고 중국을 제압하며 더 멀리 인도를 바라보면서 공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과거부터 이어나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을 이어받는 거다.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려면 울릉도를 첫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들의 제자들한테 장차 일본의 최고 국가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한테 바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웃나라 조선을 침략한다는 식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웃나라 침략을 심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요시다 쇼인이 자기 제자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사람의 큰 꿈은 바로 정한돈이었어요. 바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일본 무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조선 정복으로 그들의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주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대동아 공영론. 서구 열강의 일본 침략에 맞서 동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시아 평화를 향한 그들의 꿈이 오히려 아시아의 침략의 발판이 되었죠. 그의 꿈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짓밟으며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을 주장해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의 정신과 꿈을 지금 21세기 일본의 최고 통치자들도 존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죠. 지금까지 일본의 최장수 국가 총리였죠. 바로 이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래서 아베 신조는 요시다 쇼인의 묘지를 방문해서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베 신조의 좌우명도 지성이고 이토 히로부미의 좌우명도 지성인데 요시다 쇼인 좌우명도 지성이에요. 지성이랑 최고의 진심이라는 뜻으로 일본을 위해 몸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지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일본을 위해 몸을 바치는 일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게 보이지만 바로 이웃나라를 침략을 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일본의 발전이라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시아 평화가 도래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시아에 재앙이 오겠죠. 자, 이런 요시다 쇼인의 뜻을 계승한 아베 총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2015년이죠. 일본 메이지 시대 유산을 그들이 찬란한 일본의 발전을 위한 유산이라고 홍보를 했지, 일본이 메이지 유산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침략했던, 한국을 지배했던 이런 건 다 숨겨요. 제국주의 역사를 자기들이 어떤 발전을 위한 미화로만 홍보를 하고 이웃나라에 고통을 준, 즉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해 속돈받았던 반성 역사는 소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바로 이 메이지 시대 유산을 등재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네스코가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 침략 역사를 반성하는 내용도 전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유네스코로부터 승인 받았지만 승인 받을 때만 그렇게 하고 막상 전시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숨겨버렸어요. 즉 침략 전쟁, 강제 노동, 반인권에 대한 부분을 전시하라고 유네스코로부터 메이지 시대의 그런 유산을 승인받았지만 오히려 승인된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는 다 숨겨버린 거죠. 그리고 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까 말한 요시다 쇼인의 학당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죠? 군함도죠. 바로 군함도 또한 침략 전쟁과 강제 노동의 상징인데 그걸 다 숨겨버리고 오히려 조선인의 노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대우가 나쁘지 않았다는 식으로 오히려 자기들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요시다 쇼인의 뜻을 계승한 일본의 국가 지도자의 실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본만의 야욕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이웃나라 중에 일본도 있지만 중국도 있어요. 자, 중국이 왜 무섭냐면요, 바로 2020년 11월 6일이죠. 최근이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중국이 바로 한복이 중국 문화라고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중국에서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페이퍼 게임즈라는 게임에서 한복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 복장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 문화라고, 중국 옷이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 게임즈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의 입장,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오히려 한복은 중국 문화라고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중국 개임은 중국의 입장을 늘 지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이웃나라에서 이렇게 전통 문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장인 한복을 바로 최근에 중국 문화라고 한 얘기가 향후에 우리 아시아 평화에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초래하겠어요. 두 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그 피해는 오히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또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뭐 한국의 네이버 다음과 같은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한복에 이어서 판소리도 중국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동북공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국 정부 주도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한복에 이어서 판소리까지 다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오히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판소리가 중국 거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 또한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마 그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한국 영화가, 한국 음악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이 데지타라는 국악을 불러서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류가 전통 문화를 포함되어 있는 한류가 전 세계에 큰 인기를 얻자 그 한국 전통 문화가 바로 중국의 문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포털 사이트의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우리 가수 이효리 씨죠. 이효리 씨가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국 이름으로 자기가 마오 어때란 말 했어요. 근데 이 마오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성 중에 되게 흔한 성이거든요.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 마오라는 이름이 중국의 어떤 국가 주석이었죠. 마오쩌둥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국가 주석을 어떻게 한국 연예인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면서 냐 무려 23만 개가 넘는 악성 테러를 강했어요. 문제는 이 마오라는 이 이름이 그 중국인들이 말한 그 마오쩌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흔히 사용하는 성 중에 하나 말했을 뿐인데 너무 과민반응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어떤 그냥 작은 발언을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테러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효리 씨는 자기 SNS를 폐쇄했죠. 저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 정부의 패권주의를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나라 한국의 소중한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과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중국 정부라고 주도를 해서 중국 역사라고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많은 양국 젊은이들이 싸우겠어요. 또 양국 젊은이 싸우면 두 나라 문제가 아니죠. 중국, 일본 또한 국제사회에서 힘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와 한국이 싸우게 돼버리면 그게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주변국과 국민들한테 과도하게 이렇게 테러하고 또는 그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빼앗는 행위는 바로 패권주의고 이런 패권주의는 21세기의 아시아 평화에 끔찍한 재앙이라는 식으로 해서 방크 사이트에는 이렇게 전 세계의 일본과 중국의 부활하는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고발하는 글로벌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여론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대응하는 것이 바로 한국을 문화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바로 이게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 척제대 활동이 바로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일이라는 걸 봐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룰 수 있는 일이죠. 자, 중국의 역사 왜곡은 지금 최근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려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2020년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강개토 대왕비를 앞에 전시하는 판넬에 전시물에 강개토 대왕비가 중화민족 중국의 위대한 예술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문구를 다양한 언어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뭐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각 나라 언어로 바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그리고 강개토 대왕비가 중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게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거에 연구를 다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안에 있던 우리나라 고구려 유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저렇게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세계인들한테 이 강개토 대왕비는 우리나라 즉 고구려 시대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패러디한 판례를 만들었고, 또 그거에 대한 증거 내용으로 중국 유명한 총리죠, 주운내 총리가 했던 말, 바로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부분을 했던 이 말을 같이 넣어서 전 세계에 이 잘못된 중국 전시물 내용과 비판하기 위해서 올바른 전시물 내용을 담은 내용을 사진으로 이제 패러디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외 청원 사이트에 이렇게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욕하는 부분이 한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아시아에,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론을 모아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아서 아시아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그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산인데요.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배울 때 반드시 배우는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만리장성 위치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넘게 긴 시간 동안에 점점 확장이 되더니 급기야 원래는 중국 산해관에서 만리장성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한반도 평양까지 들어왔어요. 자, 평양이 과거 어떤 나라가 무대였죠? 고구려, 발해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고구려 발해가 있던 성까지도 중국의 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역사라고 홍보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로 평양까지 왜곡해가지고 전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한반도가 언젠가 통일됐을 때 중국 땅에 대해서, 아니 북한 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저 땅은 바로 우리나라 거였다고, 중국 거였다고 왜곡해서 전 세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전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꾸지 않고 또 선한 꿈을 꾸지 않으면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서 정말로 이웃나라에 고통을 주는, 다른 나라 역사를 왜곡해서 다른 나라를 높게 하는 이런 꿈을 꾸도록 방치하면 아시아 얼마나 크고 위대한 꿈에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일본과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더 큰 꿈을 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꾸는 꿈은 이웃나라에 고통을 주는 꿈이고 세계 평화에 장애되는 꿈이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바로 한국도 위하지만 아시아를 위해서 더 평화롭고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꿈을 꾸기를 바라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를 향해서 그거 위대한 꿈을, 선한 꿈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크는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시아를 향해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이 아시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방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을 세계에 알려서 글로벌 항공 홍보 대사로서 활동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시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시아라는 위대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아시아 인종 차별을 막는 일을 우리 방크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서구 사회,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의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가지고 전체 아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시아 사람에 퍼뜨린다고 이렇게 서구 사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수많은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 인종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나가거나 일본인들이 지나가거나 중국인이 지나갔을 때 전부 다 아시아인으로 판단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욕하고 있어요. 이런 게 수많은 아시아 인종 차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제가 유럽 사회에 당신들이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인종 차별이고, 이런 걸 막지 못하면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유럽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상징하는 저 포스터가
그러니까 저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오른쪽에 이런 말 했어요. 홀로코스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아 혐오, 인종차별,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서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인, 중국인, 전체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바로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비극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유럽 사이에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주간지죠. 거기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퍼지니까 바로 이제 아시아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 아시아인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그런 혐오나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만 확산이 되고 있길래 저희가 이 독일 유명한 주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넘어서 만들게 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중국을 어떤 유럽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시아,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인들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 가지고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전체 아시아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서구 사회에서 차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독일 이 잡지가 인종 차별주의를 생산하겠다는 식으로 패러디를 해서 저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죠. 바로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실천. 두 번째는 바로 아시아에 희망을 전파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가 아시아인들이 서구 사회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욕먹고 또는 차별당하고 있는 걸 저희가 막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되겠던 것처럼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희망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어떤 희망이냐면 바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세계인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바로 코로나 이름을 따서 코비드죠. 코비드의 C는 커리지, 바로 두려움으로 용기를 다스리세요.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O는 오프니스,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인종차별은 아주 무서운 인류의 적입니다. V는 빅토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I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분별해주세요. 가짜 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세요. D는 디펜스, 방어하세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손 씻기를 실천해주세요. 하루에 9명들한테 이 사실을, 희망을 전파해주세요. 이 포스터 저희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런 희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 저 포스터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한국인들이 아시아인들한테 희망을 준과 동시에 전 세계에 희망을 전파하는 걸로 지금 우리를 찾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죠. 바로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실천. 세 번째는 바로 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릴까요? 바로 아시아 역사나 문화가 전 세계에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시아 친선대사는 바로 한국과 아시아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국제사회에 서구 중심의 평양의 역사가 널리 홍보가 되는 바람에 서구는 위대하고 서구 역사나 문화는 찬란하지만 아시아 역사나 문화는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역사나 문화를 세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사례죠. 여기 서구 사회에서 보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역사는 잘 나와 있고 또 다양한 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도 잘 나와 있는데 한국을 소개하는 건 바로 뭐에 대해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너무 황당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창덕궁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해종대왕도 아니고 강아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거 분통이 터져서 항의하니까 답변이 왔어요. 뭐였냐면 바로 저 강아지는 한국 강아지가 아니고 중국 강아지라고. 중국은
너무나 많은 문화유산이 있어서 저 강화도에 넣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한국에 대세요 넘어온 거라고. 원래 우리나라 그 출판사에서는 한국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고. 저 강아지가 죽은 거니까 안심하라고. 더 기분 나쁘죠? 저걸 보면서 한국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인데 항의하니까 저 강아지가 한국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한국이 소개가 안 되어 있다고. 근데 저런 한국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무시하고 하는 얘기는 한국만 포함되지 않아요. 뭐 수많은 세계 많은 교과서에서 베트남도 그리고 미얀마도 그리고 다른 아세안 나라들도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못 나와 있는 것처럼 아세안의 많은 역사들도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잘못 나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방치하면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잘못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해외에 있는 웹사이트와 교과서 내용이에요. 한국은 전체 역사가 외국의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은 고래새에 낀 새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새우예요? 아니, 우리가 항상 5,000여 동안에 다른 나라의 침략만 당했어요? 아니, 인류 역사에서 침략받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침략받은 사실로만 식민지로 매도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단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우리나라를 서로 비하할 수 있죠? 또 해외 교과서에 시험 문제예요. 한국이 왜 새우인지 설명하래요. 그 이유는 이웃나라의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이래요.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의 뭐 고구려 시기, 뭐 백제 시기, 신라 시기, 고려 시기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설사 외국이 침략할지라도 방어했고 또 싸우고 또 이겼고 또 침략받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양한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 다 없애버리고 침략받은 역사만 소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국을 큰 고려로 소개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군사, 경제적으로 고래사이에 낀 새우였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황당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새우라고 규정해 버리니까 아무리 경제 발전해도 아무리 할리우드가 나와도 우리나라는 새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걸 저희가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유명한 출판사 측에서 독도를 리앙쿠투 락스라고 또는 다케시마라고 있어요. 저 리앙쿠투 락스는 1800년대에 제국주의 어떤 그 시기에 프랑스 배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의 고유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제국주의 관점으로서 자기 이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렇게 자기 배 리앙쿠트라는 배 이름을 따서 발견한 바위라고 저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저게 21세기에는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저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 이름은 독도의 역사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거죠. 즉 19세기의 제국주의 잔재를 여전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동시에 여기 일본 보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있던 한국 지도와는 다르게 바다가 되게 넓죠. 우리 한국은 바다 영토가 보이지 않지만 일본은 저렇게 바다 영토가 엄청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그 해수면 위로 바닷물 위로 15cm에 불과한 작은 암초 덩어리에 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막 부어서 저걸 섬이라고 표장을 해서 그만큼 막대한 바다를 전부 다 자기 영토라고 포장을 해서 왜곡을 해서 전 세계에 홍보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로 뒷장에 우리 한국 소개하는 지도에서는 거의 바다 영토도 안 보이고 독도도 안 보이는데 그 뒷장에 일본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렇게 바다 영토가 보이죠. 바로 100년 전에 어떤 패권주의적 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저런 기질을 바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저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아의 중심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한국이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려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잘못 퍼진 역사를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한국을 알렸던 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처럼 잘못 알려진 서구사회에 잘못 알려진 다른 아시아, 다른 아세안 수많은 나라의 역사나 문화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일본과 중국의 잘못된 역사를 막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럼 한국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저희 방크에서 만든 대한민국의 꿈을 담은 지도예요. 아까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홍보되는 우리 한국은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 중국의 속국, 일본의 식민지, 속국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동일하게 일본과 중국은 이웃나라를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침략을 하고 침략을 통해서만 자기 나라를 돋보이게 하는 꿈을 꾸고 있죠.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아시아 많은 나라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새로운 비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꿈이에요. 바로 동양 평화 그리고 도전 정신, 해양 환경 보전, 바다의 꿈 연결. 바로 제가 꿈꾸는 21세기 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비전은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사에 낀 새우가 아니라 바로 그 싸나운 고래, 힘이 센 고래를 품을 수 있던 바다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한반도를 지키지 못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또는 한반도의 바다를 발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끔찍한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서 그 지키는 힘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저는 한국이 21세기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정했고 그 바다의 오션을 따서 O는 동양평화, C는 도전정신, 챌린지, E는 에코 프렌들리스, 환경을 보존하고 A는 꿈, 앰비션, 야망을 가지고 N은 네트워킹 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아시아 수많은 나라와 우리의 꿈을 공유해서 아시아 평화를 나누고 또 세계의 다양한 불합리라든지 뭐 세계 어려움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바다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또 젊은이들의 꿈을 꾸고 이런 식의 꿈을 꾸어서 전 세계에 아시아의 홍보 대사로서 기여하고 싶어요. 자,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당신 한국의 꿈이 뭐냐고. 전 그래서 이걸 보여줘요. 제가 이게 뭐냐면 100년 전에 일본은 아시아 평화라는 어떤 꿈을 꾸었지만 아시아의 재앙을 가져왔고 중국 또한 패권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어떤 판소리, 뭐 한복 다 중국어라고 왜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부아시아에서 이렇게 꽃밭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매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벚꽃, 한국인들은 무궁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가 뭐 역사 왜곡과 또는 뭐 패권주의가 판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꽃으로 문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문화로서 전 세계인들이 화합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부아시아를 세계인들이 좋아할 수 있고 흠모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꽃밭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역사가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바로 한국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저희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바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가 꽃밭이 되어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날. 자, 저는 그래서 한국을 향한 꽃을 넘어서 우리가 또 아세안을 향해서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아세안에서 우리 한국처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아세안 각 나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과거 전부 다 한국처럼 그 제국주의 침략으로 해서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많은 나라 역사가 한국처럼 국제사회에서 침략의 역사로만 나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위대한 역사와 문화가 소개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홍보했던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아세안과 아시아에 한국처럼 침략을 받아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그 나라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실천 바로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19세기 요시다 쇼인의 꿈을 통해서 한반도와 아시아 침략의 씨앗이 잉태가 되었어요. 지금 21세기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꿈을 먼저 꾸신 꿈이 있죠. 바로 안중근이죠. 독립운동가 1819년도에서 정말 시대를 앞서서 위대한 꿈을 꾸신 분이에요. 지금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앞서서 평화적인 아시아 공동체를 꿈꾸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중일 청년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고 또 교류를 많이 해서 그리고 협력을 하면 패권주의가 사라지고 또 이런 한중일 평화 공동체에 아시아 나라들 동참하게 되어서 한국 주도로 아시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졌어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저 꿈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21세기 바로 우리 아시아 친선 대사가 100년 전 안중근의 꿈을 계승해서 한국을 주도로 해서 아시아 평화를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길 바래요. 그래서 전 세계인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 친구를 맺고 70억 세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 평화 네트워크, 즉 안중근 위대한 독립운동가 못다 쓴 동양 평화론을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길 원해요. 여러분이 바로 아시아 친선대사, 아시아의 빛으로 세계를 바꾸고 아시아에서 못다한 다양한 어두운 빛들을 올바른 빛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21세기가 바로 희망의 시대로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구촌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이에요. 아시아 역사의 미래 이제 알게 되었죠. 청년의 꿈이 바로 아시아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길에, 그 생각에, 그 행동에, 그 실천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세계에 홍보했던 방크의 경험과 그리고 아시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재단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바로 아시아 역사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한 위대한 실천을 시작이 됐어요. 꼭 함께 대사가 되어서 더 큰 꿈을 꾸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